배드민턴 경기에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이 토스이고 토스를 통하여 서브권이나 코트 결정권 중 하나를 갖게 됩니다. 서브권을 가진 팀은 먼저 서브를 해서 경기를 시작하게 되지요. 단식과 복식의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서브는 항상 대각선으로, 두 번째는 점수가 짝수나 0은 오른쪽, 홀수는 왼쪽에서 서브하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해요. 우선 서비스 구역부터 알려드릴게요. 단식은 경기장 안쪽 사이드라인과 바깥 엔드라인까지가 서비스가 유효한 구역입니다. 단식은 좁고 길게라고 기억하시면 쉬워요. 복식은 경기장 바깥쪽 사이드라인과 안쪽 엔드라인까지가 유효한 서비스 구역입니다. 복식은 넓고 짧게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둘 다 중간에 있는 숏 서비스 라인은 꼭 넘겨야 해요. 아니면 반칙으로 점수를 내주게 돼요. 여기서 잠깐! 서비스 라인과 경기 라인은 달라요. 단식 서비스 라인은 이렇게, 경기 라인은 이렇게, 복식 서비스 라인은 이렇게, 경기 라인은 이렇습니다. 서비스는 서비스 라인 기준, 경기 중 라인 오버는 경기 라인 기준입니다. 복식의 경우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집중해주세요. 왜냐하면 서버와 리시버의 위치를 기억하면서 경기를 플레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토스를 해서 서비스할 사람을 정하고 맨 처음 서비스한 사람이 오른쪽에서 서비스하는 것까진 단식과 같아요. 이때 첫 서브하는 사람을 퍼스트 서버라고 합니다. 토스 전에 팀원들끼리 상의해서 누가 처음 서브할지 정하고 심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해요. 복식에서는 아까 말한 세 가지 말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서브하고 우리 팀이 득점한다면 다음 서브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 서브가 득점으로 이어지면 다음 서브도 나. 다시 한번. 내 서브가 득점으로 이어지면 다음 서브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서브를 시작하는 위치는 점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보고 이동하면 됩니다. 0점에서 내가 서브를 해 득점을 하면 1점이 되니까 내가 왼쪽으로 옮겨서 한 번 더 서브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대가 득점하게 되면 나는 이전 서브했던 자리가 내 자리가 되고 우리 팀 득점 전까지는 변하지 않아요. 사실 자리를 잊어도 동료나 심판이 알려주기도 하니까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로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된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예를 들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서브하고 치열한 랠리 끝에 우리 팀이 또다시 득점을 했어요. 득점을 하면 13점이니까 왼쪽에서 서브하는 건 알겠죠? 그럼 누가 서브해야 될까요? 맞아요. 내가 서비스한 공으로 우리 팀이 득점했기 때문에 내가 서비스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왼쪽으로 가서 서비스를 하면 됩니다. 또다시 서브, 이번엔 상대팀이 득점해서 서브권이 넘어간다면 상대팀은 11점이니까 왼쪽 상대가 서브를 할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 팀이 득점을 했어요. 이번엔 누가 서브할까요? 맞습니다. 14점 짝수니까 오른쪽에 있는 내 파트너가 서브하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경기 중에 랠리를 이어가면서 우리 팀 안에서 파트너와 내 자리가 바뀔 수도 있겠죠? 상대편이나 우리 팀 득점 후에 다시 서브를 할 때는 경기 도중에 바뀐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번 득점 이전에 시작했던 자리를 기억해서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내가 서브한 공으로 우리 팀이 득점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이 경우에는 내가 한 번 더 서브를 해야 하니까 자리가 바뀌겠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리는 파트너와 바뀌지 않는다는 점. 이 개념을 이해해야 복식 서브 규칙을 1000%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우리 팀이 연속으로 득점하지 않는 이상 자리는 유지됩니다. 정해진 규칙이니까 임의로 자리를 바꿀 수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항상 대각선으로 점수가 짝수나 0점은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서브, 홀수는 왼쪽에서 왼쪽으로 서브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서브 라인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를 넣을 때 모든 곳으로 서브를 넣는 게 아니고 대각선으로 서브를 넣어야 하고 아웃 라인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웃 라인은 이 코트에 보면 앞쪽에 일자로 쭉 그려져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이 안 넘어오고 앞에 떨어지면 아웃, 그리고 라인을 넘어서 서브가 넘어오면 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복식에서 이제 뒤에 아웃라인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뒤에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이 있고 뒤에 선이 있습니다.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 단식 같은 경우는 뒷선까지 가능하지만 복식 같은 경우는 이 앞선을 넘어가면
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라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라인이 지금 저희 체육관은 노란 선은 아니고 흰 선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상대방이 서브를 넣고 제가 여기서 서브를 받을 때 이 라인의 왼쪽으로 넘어가면 아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브는 대각선으로 넣어야 되니까 이 라인을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직선으로 서브가 들어오게 되면 아웃입니다. 자, 그리고 양옆에 라인이 있습니다. 양옆이 안쪽 라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 라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복식 같은 경우는 바깥 라인이 아웃 라인이고 단식 같은 경우는 안쪽 라인이 아웃 라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짝수는 오른쪽에서 서브를 넣고 또 서브를 받고 그리고 홀수는 왼쪽에서 서브를 넣고 서브를 받습니다. 자,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팀의 점수가 0점, 2점, 4점, 6점, 8점, 10점처럼 짝수일 때는 오른쪽에서 서브를 넣고 반대로 1점, 3점, 5점, 7점, 9점처럼 홀수는 왼쪽에서 서브를 넣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상대방의 점수가 0점, 2점, 4점, 6점, 8점, 10점의 경우에 오른쪽에서 내가 서브를 받고 그리고 상대방의 점수가 1점, 3점, 5점, 7점, 9점처럼 홀수인 경우에는 왼쪽으로 이동해서 서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점만 한번 플레이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0대 0으로 시작을 했을 때 경기를 0점 짝수니까 오른쪽에서 서브를 넣습니다. 근데 서브를 넣어서 그 랠리를 우리가 득점을 했다. 그러면 이 셔틀콕을 가지고 왼쪽 1점 홀수로 이동을 해서 서브를 넣습니다. 만약에 1대 0에서 홀수에서 서브를 넣었는데 우리가 실점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서브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점수도 1점이고 홀수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서브를 넣는 거고 우리 팀 역시 왼쪽에서 서브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실점을 하기 전에 홀수에서 서브를 넣었기 때문에 나는 홀수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홀수에서 서브를 넣어서 득점을 하면 이 셔틀콕을 가지고 짝수로 이동을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실점을 했다. 그리고 이 셔틀콕이 상대방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나는 짝수에서 서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서브를 넣었는데 우리 팀이 이겼다. 그러면 3점이 되겠죠. 그럼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내 파트너가 홀수에 있으니까 홀수인 사람이 서브를 넣는 겁니다. 즉 파트너가 서브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을 맞추기 위해서 이 셔틀콕 쪽에다가 라켓 헤드를 갖다 대고 이렇게 흔들다가 서브를 넣어요. 왜? 이러면 공이 더 잘 맞으니까. 이렇게 넣으면 공은 더 잘 맞지만 반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셔틀콕 갖다 대고 헤드를 뒤로 뺐다가 여기서 한 번 앞으로 나왔다가 다시 빠지게 되면 이중 모션으로 간주가 돼서 상대방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그 타이밍을 뺏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반칙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에서 이 서브는 내가 라켓을 가져다 대고 백스윙을 넣었다. 그러면 무조건 앞으로 나오면서 서브를 넣어야만 합니다. 방금처럼 셔틀콕을 잡고 헤드를 뺐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넣고 싶어가지고 라켓을 빼게 되면 반칙입니다. 그래서 셔틀콕을 가져다 대고 라켓 헤드를 갖다 댄 다음에 빠지면 반드시 앞으로 나오면서 서브를 넣으셔야 반칙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는 방금 이 백스윙과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내가 셔틀콕을 가져다 대고 백스윙을 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방향을 잡는 것은 반칙입니다. 그러니까 빼고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서브를 넣는 건 괜찮아요. 나왔다가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은데 여기서 셔틀콕을 잡아놓고 백스윙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면 이게 이중 모션으로 간주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치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것은 반칙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방이 공을 치고 공이 넘어오지 않았는데 라켓이 넘어가는 건 반칙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이 안 넘어왔는데 라켓의 헤드가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반칙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이 넘어왔어요. 근데 내가 공을 치고 네트를 건드리는 경우도 반칙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공을 치면서 네트를 같이 건드리는 경우. 공은 넘어갔지만 공이 떨어지기 전에 네트에 닿으면 반칙입니다. 근데 내가 공을 때려서 셔틀콕이 바닥에 떨어지고 네트에 닿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공을 강하게 때리고 그 다음에 네트를 터치하는 경우는 반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한 번 더. 공을 먼저 잘 때리고 그 다음에 네트를 건드리는 건 반칙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공이 왔을 때 몸이 네트에 닿으면서 타구를 해도 반칙입니다. 공을 치기 전에 몸에 붙으면서 한 번 더 공을 치면서 몸에 붙으면 셔틀콕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몸이 네트에 이제 맞는 걸로 간주가 돼서 반칙이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이 넘어왔는데 드리블이 되는 경우, 아까처럼 2번을 치는 경우랑 동일한 조건인데 공 자체를 셔틀콕이 왔을 때 이렇게 드리블해서 공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드르륵. 이거는 반칙입니다. 공을 정확하게 한 번에 때려줘야 되지 이 공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넘겨주는 것은 반칙입니다. 자, 이제 공을 쳤을 때 체육관마다 높이가 많이 다릅니다. 근데 낮은 체육관에서 경기를 하게 된다면 천장에 공이 맞을 수가 있는데 천장에 공이 맞고 떨어지게 되면 반칙입니다. 한번. 먼저 경기 시작 시의 에티켓인데요. 어머, 저런. 인사를 씹어버렸네요. 쌍코트님 표정 관리가 안 되죠? 동호인 여러분, 경기 시작 전 상호간의 경례는 암묵적인 에티켓인 거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에티켓. 공이 네트 정중앙에 떨어진 경우 상대방에게 공을 던져줄 때의 매너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이지만 저렇게 넘겨주는 거 정말 안 좋은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안 볼 때 저렇게 던져주는 것도 상당히 비매너적인 행동인데요. 방금도 보시면 일부러 다른 곳으로 넘겨주는 거 보셨나요? 셔틀콕을 저렇게 넘겨준다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떨어진 경우 네트 위쪽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던져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에티켓. 짱코치님 어이없는 실수를 하네요. 어머, 홍코치님. 상대편 당황한 얼굴 보이시나요? 경기 도중에는 화가 나도 서로 격려하면서 존중하는 플레이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에티켓. 헐, 이상민 코치님 공에 맞았네요. 짱 코치님 그렇게 기뻐하면 안 될 텐데. 실수로라도 상대방에게 공을 맞췄을 때 공손하게 사과해주세요. 자, 경기가 종료된 후에도 저렇게 슝 하고 가버리는 게 아닌 인사 후 퇴장하는 것이 배드민턴 동호인의 참된 매너겠죠? 라켓 잡는 법 먼저 배우겠습니다. 라켓 잡는 법은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왼손잡이 분들은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잡이 분들은 왼손으로 라켓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라켓의 헤드에 악수하듯이 손을 갖다 대줍니다. 그 다음에 일자로 쭉 내려주시면 라켓 잡는 법은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악수하시고 나서 내려올 때 이렇게 조금 옆으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은 자, 악수하듯이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그러면 손을 그대로 내려서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이 그립의 왼쪽 부분에 보면은 저는 지금 그립을 조금 두껍게 감아 잘 안 보이는데 이 왼쪽에 각진 부분이 보여요. 이 각진 부분에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마디 사이에 오면은 라켓을 잘 잡으신 겁니다. 저희 그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백핸드 그립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핸드 그립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엄지가 이쪽에 받쳐질 건데 엄지가 여기 각진 부분에 엄지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백핸드 그립법이에요.
저희가 이 상태에서 이제 백을 칠 건데, 이 백핸드 그립은 무조건 이 왼쪽으로 와서 백을 칠 때 이렇게만 잡는 게 아니라 내가 가운데서 공을 칠 때는 납작한 부분을 잡고 치는 거고, 좀 사이드로 빠질 때는 이 납작한 부분을 잡으면 손목이 많이 안 써져요. 그래서 대각으로 치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각진 부분을 잡아줘야 손목이 조금 더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포핸드 그립이랑 백핸드 그립을 다 알면은 이 엄지와 검지가 어느 한쪽이 치우쳐서 올라가지 않게 정확하게 이 두 개가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포핸드를 치면은 엄지를 내리고 포핸드, 백핸드를 치면 검지손가락을 내리고 백핸드, 이런 식으로 손을 바꿔주는 거를 이렇게 완전 돌려서 잡으면 늦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백, 포, 백, 포, 요것만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요거를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 바꾸는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습니다. 잡아요. 근데 여기서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엄지만 이렇게 하고 이쪽을 세워서 이렇게 치면은 엄지에는 힘이 실리겠지만 손목을 쓰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손목을 완전히 가까이 이렇게 붙여버리면 손목을 못 쓰는 것 뿐더러 엄지에 힘을 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시면 한 요 정도 공간은 있게끔 만들어주고 나서 이쪽 부분이 떨어지면서 엄지를 밀어주면서 이렇게 요 정도 공간을 세워주시고 잡아준다. 이렇게 잡을 때는 많이 붙어주는 게 좋습니다. 떨어졌다가 잡고 떨어졌다 잡고 요 힘을 이용해서 쳐줘야 임팩트가 생깁니다. 이렇게 딱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공간, 요 정도 공간이 생기고 이쪽도 살짝 떨어진 상태, 이 상태에서 잡았을 때 이쪽 공간, 여기가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고 나오지 않고 이쪽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상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공을 스윙을 잡아줘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헤드가 빠지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잡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임팩트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거예요. 이제 오른발이 빠질 건데 오른발 빠지면서 왼손을 펴줍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이 오른손은 그대로 위로 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팔꿈치 각도 잡히고 왼손 쭉 핀 상태.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할 건데 머리 뒤로 라켓의 헤드가 한 바퀴 돌아주시면서 스윙이 나오실 거예요. 하나 뺐어요. 그러면 손목을 이용해서 헤드가 내 머리 뒤로 한 바퀴 돌아주면서 스윙. 다시 준비하고, 자, 하나 빼고, 둘 돌면서 스윙하고, 셋. 여기서 이 헤드, 라켓의 헤드가 머리 뒤로 돌 때 팔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팔을 돌리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손목이 돌아야 됩니다. 손목이 하나 하고 손목이 돌아야 돼요. 처음 배드민턴을 시작을 할 때 여기서 똑딱이, 그러니까 배드민턴 그냥 약수터에서 치는 것처럼 이렇게 똑딱똑딱 치면은 빨리 안 늘어요. 셔틀콕이 와도 셔틀콕이 안 맞더라도 스윙을 최대한 크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라켓을 든 상태에서 앞으로 던져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윙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손을 핀 상태, 왼손을 피는 이유는 왼손으로 셔틀콕이 날아오는 거를 왼손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 위치를 잡아주고 그 왼손과 오른손이 교차가 되면서 이 내가 잡아둔 위치에 왼손이 내려가고 거기에 스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왼손을 당기는 이유가 이 왼손을 당겨주면서 들어와야 힘이 더 실려요. 그래서 왼손을 이렇게 뻗었다가 이렇게 당겨주면 오른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